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색과 식의 접촉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시간에는 명과 식의 접촉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칠판을 한번 보세요.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일체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일체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체 존재 그러죠. 일체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세존 당시와 세존 이전의 인도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정신적인 것이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물질적인 것이다. 세계의 모든 존재가 정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심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존재가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우리는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유물론과 유심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계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무슨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물질이냐 영혼 같은 정신이냐. 유심론과 유물론이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실제로는 뭐냐면 유심론이에요. 유심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아이론이라고 하죠. 불교 말로는 유심론을 상견 또는 상주론 그래요. 상견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죠. 상주론, 항구적인 존재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은 존재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유심론자들의 견해에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유심론자들보다도 늦게 생겨난 사람들이죠. BC 6세기경에 생겨났다고 그래요. 대개 어떤 새로운 견해가 생겨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견해가 힘을 잃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뭔가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잃어갈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유심론에 속하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했겠죠. 사회적인 어떤 지배계급을 형성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 모범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점점 무너지고 비판받고 그랬겠죠. 그때 생겨난 것이 유물론이에요. 유심론과 유물론의 극명한 대립은 뭐냐면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극단이라고 그래요. 양극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물론과 유심론은 어떤 곳으로 통할까요? 하나는 정신적인 실체가 있어 주장하면 이쪽은 정신적인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에 대한 견해 가지고 서로 통해요. 또 한쪽은 물질적인 실체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물질적인 실체는 없어. 그래서 물질적인 실체에 대한 견해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론이나 유물론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실체론 이렇게 말합니다. 유심론의 주장은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즉 생로병사 속에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신이래. 누구도 정신이 죽는 것을 못 봤으니까 그랬는데 유물론자들은 뭔 소리요? 정신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몸은 지수와 부가 같은 무질로 되어 있다가 죽으면 다 흩어져가지고 땅으로 돌아가고 말어. 이들은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다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거 근사한 말 같아도 다 이게 유물론자들의 습관이에요. 세조는 이 두 가지 실체론이 설명하는 존재의 진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세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혁명가라고 불러요. 2500여 년 전에 인도에 태어난 세조는 혁명가였어요.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신발 안 신고 인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존재의 진실을 설명했던 평화롭고 고요한 혁명가였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종께서 그 당시에 존재의 진실이라고 설명한 실체론을 거부했다고요. 거부했으면 존재를 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기가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절충하고 이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조는 실체론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완전히 남김없이 거부했어요. 존재의 근원이 물질에 있다는 생각, 존재의 근원이 정신에 있다는 생각 다 버려라. 그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있나 자기가 설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 시간에 색과
식의 조건적 발생, 색과 식의 조건 결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뜻해요. 안, 입이, 설신, 색, 성향, 미촉법 할 때 색은 형상을 뜻해요. 그때 색은 시각적 대상에 한정됩니다. 근데 여기 색은 여러 유형의 색들을 다 통틀어 말하는 색이에요. 이 색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 이, 미, 설신, 의라고 하는 내적 물질을 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내적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색, 성향, 미촉, 법도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다고 고백하더라고. 안이 물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색이 물질이라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색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의 인식 속에서 색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기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본단 말이야. 본다는 건 뭐요? 시각한다는 말 아니야? 강아지를 보면 시각된 것이 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요. 강아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시각되는 인식행위가 생겨난 거요.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저기 밖에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각을 여기서는 버려야 돼요. 강아지가 저기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본다는 행위는 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인식행위로 설명하면 시각된 강아지가 이미지로 이 머릿속에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강아지를 치우고 난 뒤에도 우리는 강아지를 볼 수가 있죠. 그 강아지 참 이뻤어. 그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강아지가 앞에 있어요? 어디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머릿속, 사람들은 머릿속이라는데 우리의 몸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색, 성향, 미촉법이에요.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뭐냐면 안, 입이, 설신이겠죠. 안과 색은 조건적으로 결합합니다. 안이 없는데 색이 있을 수 없고요. 색이 없는데 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깜깜한 동굴 속에다가 몇 년 가둬놓으면 여러분의 시각 능력은 퇴화해서 사라져요. 왜? 보지 못하게 하니까 보는 기능이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안이 있기 때문에 시각한다고 말을 해. 그게 아니고 시각하기 때문에 안이 생겨났다고. 이거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줬잖아요. 강아지를 시각하면 강아지를 시각하는 눈이 생겨난 거예요. 강아지가 보기 싫어서 물고기를 갖다 놓으면 물고기를 보는 눈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하던 눈이 물고기를 볼 때 굉장히 행복해요. 불행하고 행복한 눈이 생겨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시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색은 그러면 왜 색이겠어요? 시각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시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색이에요. 강아지건 물고기건 산이건 들이건 아버지건 어머니건 시각되는 여러 가지 그런 대상들이 있겠죠. 그것을 다 모아서 색이라고 하는 바구니에다가 갖다가 담는 인식행위를 뭐라 그래요? 행위라고 그러죠. 안, 입이, 설신, 의가 행위를 조건해서 생겨난 존재라는 거 이해했죠? 색, 성향, 미촉법이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난 존재라는 거 이해했죠? 안, 입이, 설신이 색, 성향, 미촉법을 전부 싸잡아서 뭐라고 그래요? 물질, 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세종께서는 유물론자들이 이런 물질 현상을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적 실체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겨나냐? 그것이 식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식을 발견한 거죠. 식의 기능은 뭡니까? 식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말이다, 이게 티셔츠다 이렇게 식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말과 티셔츠가 생겨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식별 능력이 딱 멈춘다든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식은 한량없는 자비심을 가졌다. 나는 이 세상에 자비가 있다면 식에게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식은 높은 것도 식별해주고 낮은 것도 식별해주고 더러운 것도 식별해주고 깨끗한 것도 식별해주고 다 식별해줘.
식은 왜 그럴까? 그가 하는 기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물질이 결합될 때마다 이것이 이렇게 결합됐네요, 저렇게 결합됐네요 라고 식이 조건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안과 색과 식이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은 안과 색과 식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의와 법과 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체란 무엇입니까? 12입처입니다. 이 말처럼 중요한 말은 없을 거예요. 어떤 외도가 세종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세존이시여, 일체가 뭐죠? 일체가 뭐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일체에 대한 구구한 설명이 있었어요. 물질이다, 정신이다. 세존 당신께서는 어떤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종께서 12입처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물은 외도가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나 봐요. 왜냐면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어요. 묻고 그냥 뭔 소리요? 하고 갔겠지요. 그랬더니 세존의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난다 존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종께서 어떤 외도가 와서 일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2입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일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내지 정신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렇게. 그때 외도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세존이시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면 그는 그날 이 육처의 작용을 배웠겠죠. 근데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뭔 소리요? 여기는 율론자도 아니고 유심론자도 아니구만. 그 뭐요? 색과 식이 접촉한다 이 말은 색도 식도 그 근본적인 실체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색도 식도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 색과 식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6가지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 꼭 일하겠잖아요. 하나만 해볼까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섭섭하니까 마지막 해볼까요?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요.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안입이 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물질이 어떤 근본적인 실체를 근거로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고 식과의 인과적 결합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색과 식이 접촉합니다. 접촉이라는 것은 결합이고 만남이잖아요. 색과 식이 결합합니다. 그러면 식의 과정이 시작돼요. 식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식이 성장하고 증장하고 증대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식은 원래 성장하는 그런 그 능력이 없어요. 혼자서는. 누가 옆에 있어야 식은 성장할까요? 식은 식별의 기능이기 때문에 자기가 식별을 하는 대상이 옆에 붙어 있을 때 자기가 변해가요. 성장해가요. 그러니까 식의 성장이라는 것도 곧 어떤 원리에서 생기냐면 식의 조건 발생에서 생기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러잖아.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수박장수 좀 한 2년 해봤는데 말이요 하면서 막 수박장수 이야기를 하면서 수박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할 때 그는 수박에 대한 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은 기억에 저장된 거겠죠. 기억이 나올 때 어디를 통해서 비춰지냐면 식에 비춰져요. 색과 식이 결합하면 이 결합하는 방식이 6가지 유형이죠. 안촉 내지 의촉이죠. 지금 이 부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샥 넘어간다? 공부 못하는 놈이지. 왜?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싸띠가 있어요. 세종께서 이 6가지 유형의 접촉을 설명하는 그 법문이 66경에 나와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그 법문을 들었던 비구들이 모두 깨달았다고 적혀 있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아, 조건 발생이 이런 것이구만. 상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날. 각자가. 색과 식이 6가지 유형으로 접촉을 합니다. 색과 식이 6가지 유형으로 접촉한다는 건 뭐예요? 6가지 유형의 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의식 과정이 전개됩니다. 의식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의식 과정이 시작될 때 공부를 해야 돼. 의식 과정이 한번 시작되고 난 뒤에는 수습하기가 어려워. 왜? 의식 과정이 시작되면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기 때문이야. 수상행이 생겨나면 이 수상행이 어디에 달라붙겠어요? 색성향 미촉법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수상행은 전부 색, 성향, 미적, 법에 대한 수상행이에요. 수도 6가지 유형이 있고 상도 6가지 유형이 있고 행도 6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6가지 유형의 수상행을 통해서 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막 무럭무럭 자라지요. 그때 식은 어떤 음식을 먹고 그렇게 씩씩하게 자랄까요? 색, 성향, 미적, 법이라는 경험의 음식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의 식들은 이미 그냥 수십 년간 그런 음식을 먹고 지금 막 흠씬 커져 있어요. 이 수상행을 뭐라고 하냐면 행이 수상행을 구별하지요. 행이 수상행을 구별해서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아놓으면 식이 수상행을 식별하지요. 그러면 수를 식별할 때는 수에 대한 식이 생겨나죠. 상을 식별할 때는 상에 대한 식이 생겨날 거예요. 행을 식별할 때는 행에 대한 식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이 행이 또 수상행을 바구니 하나에다가 넣어놔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6가지 유형의 그 색들을 한 바구니에다가 놓아둔 것을 색이라고 그래요. 색온이라고 하죠. 색신이라고 그래요. 색신. 신은 여기서 무리 이런 뜻이에요. 색의 여러 가지 무리들을 싹 바구니에다가 담아놨어요. 이런 뜻이고, 여기는 수상행을 싹 담아놨는데 이 바구니를 뭐라고 하냐면 명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바구니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행은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요. 이 개념들은 다 행에 의해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개념들을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면 이 사고를 잘 못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농 속에서 양말 찾기야. 그렇다면은 수상행을 명이라고 한다면 12입처라고 하는 이 물질적 작용에서 생겨난 6가지 유형의 수상행을 싸잡아서 명이라고 개념으로 합해 놓는다면 이 명은 무엇과 접촉하겠습니까? 식과 접촉해요. 식이 없이는 수상행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식별을 못하면은 그게 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상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났어요. 그걸 식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실체가 이 세상의 근거다라고 주장하는 유심론도 세존에 의해서 부서진 거예요. 세존은 식이라고 하는 조건 발생의 과정을 발견함으로써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떠받치고 있다고 하는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거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했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계속 설명했는데 결국 이 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유형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 그러면 행이라는 말을 떠올려야 돼요. 항상 유형을 만들고 유형을 모아서 또 다시 유형을 만드는 것들은 다 행이에요. 우리의 인식 기능이 그런 일을 한답니다.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행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색이다. 일체라는 것은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실체론을 거부하는 대신 세존은 일체가 뭐다? 재행이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일체가 뭐예요? 재행이다. 자귀 된 거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자기 됐다. 그 말은 분류의 의미도 있지만 분류하기 위해서 개념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아지, 산, 들 이런 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더라도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 강아지 이런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전부 뭐예요? 그 사람 인식 속에서 자기한 재행으로 나타났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매달리던 여자를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매달리고 어떻게 그렇게 버립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형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매달릴 만한 여자야.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매달리면 안 되겠는데 버릴 여자야. 그러면 버리는 거야. 여자의 존재가 어떻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재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행이 전부 어떻게 됐냐면 색과 식의 조건결합, 명과 식의 조건결합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 조건적으로 결합된 것을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법이라고 그래요. 세존께서는 일체 속에서 제법과 재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재행 속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냐? 무상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제법 속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냐? 실체 없음, 무아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세존은 일체라고 하는 이 세상 만물에 살면서 거기서 해탈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의식된 것의 유형으로 색과 명이 나타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의식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 즉 명과 색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명과 색의 조건 결합이고 이게 접촉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치겠습니다.